자, 의인들에 대한 소식 뉴스는 계속 전해도 모자랍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작은 영웅들이 뭘까요? 네, 사고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던 이 김영민 군, 김진욱 군, 그리고 최민규 군입니다. 각각 17살, 18살, 17살인데요. 이들은 그 이태원역 인근에서 한 언론사 인터뷰 통해서 시민구조 도왔던 경험을 굉장히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. 지금 나가고 있는 저 학생들입니다. 네, 이들은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났는데요. 한창 당시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밤 10시쯤에 김진욱 군이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를 했습니다.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먼저 자리를 뜬 이 김진욱 군은요. 한 남성이 부상자를 업고 이 해밀턴 호텔의 왼쪽 골목을 뛰어내려오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. 이 김진욱 군은 바로 이 동생들인 김영민 군 그리고 최민규 군을 사고 현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. 그리고 이들은 참사 직후부터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요. 이 6시간가량 현장에 머물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. 이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민만 30여 명이고요. 이들 중 일부는 호흡을 되찾기도 했습니다.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, 네. 저보고 만약에 심폐소생술 하라고 하면은 뭐 그냥 얼핏 본 게 있어서 그냥 누르기만 할 텐데 저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. 저 친구들 어떻게?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저 역시 뭐 장교도 하고 예비군 훈련할 때 거의 매번 배웠긴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게 두렵습니다. 그렇죠. 성인들도 또 힘을 또 실어서 해야 되거든요. 이 김영민, 김진욱, 최민규 군 좀 사연들이 좀 있었어요. 먼저 지금 이 김진욱 군 보면 최근에 청소년 지원센터에 가가지고 예. 재난 인명 구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. CPR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죠. 그래서 이번 일 겪으면서 구급대원으로 살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하고요. 자, 김영민 군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구급대원이나 간호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놀랍게도 어머니, 이모, 고모 모두가 현직 간호사입니다. 집에서 아마 CPR 이런 것들 아마 뭐 직간접적으로 배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렇겠네요. 들고요. 최민규 군 역시도 본인이 CPR 중학교 때 형식적으로 배운 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본인이 CPR을 체형이나 성별에 따라서 배워뒀다고 합니다. 이 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. 뭐 한두 시간 아니에요. 그 오랫동안 시간에 돌아가면서 해서 몇 명을 또 구조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. 자, 이 세 명의 10대 의인 중에 김진욱 군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. 잠깐만 듣고 가시죠. 네, 놀러 왔다가 사고가 나서 저희도 들어가서 응급처치하고 한 건데 그냥 비명 소리 나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느낌이 잊혀지진 않죠. 또 환청하고 환영하고 떠오르고 과업도 오고 전철은 더더욱 못하고. 트라우마 같은 거는 이제 따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? 네, 정신과 상담 받고 약 먹고 있어요. 네, 저희 팀원의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고 어저께 연락을 받아서 이태원역에 다시 오게 됐어요. 제가 못 도와드린 분들이니까 저는 아마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해요. 자, 저는 이제 이 의인이라고 칭찬도 해야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. 소장님, 이 친구들 지금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대잖아요. 네? 네, 그렇습니다.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금 뭐 전 국민에게 퍼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의인입니다.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또 살리기도 하였는데 사실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긴급 구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나 뭐 두뇌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PTSD가 심각해지면 이제 그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렇게 또 의젓한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지금 황청도 보이고 뭐 환영도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구급대원이나 누구를 돕고 싶은 자가 되고 싶다.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세 학생은 외상 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겪은 지 너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팀장님, 그리고 저희가 이 참사 와중에 나를 구해준 사람, 뭐 도와준 사람 찾습니다. 이런 글들 되게 많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실제
그 찾는 사람과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닿은 경우가 있었다면서요? 예,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참사 때 가까스로 빠져나온 임모 씨라고 있는데 임모 씨가 그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주황색 옷을 입은 여성 2분 그리고 파란색 후드티를 벗은 남성분을 찾는다고 올렸는데 그중에 이제 그 백윤소 씨가 연락이 됐습니다.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힘들기도 하고 다리 절고 오는데 백윤소 씨가 옷도 벗어주고 또 정신이 없으니까 감싸주기도 하고 말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됐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는 거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이 두 분이 말이죠.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해요. 그 내용 잠깐만 들어보시죠. 진짜 꼭 아. 찾고 싶었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날 정신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 네. 그래도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하고 네. 안아주시고 이제 손도 네. 잡아주시고 도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음.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여러분이 그렇죠. 저분을 도와주셨대요. 다 연락이 다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닿은 사람은 이 파란색 후드티 이거는 뭐 그날 새로 산 옷인데 이 옷을 어떻게 줄 수 있었냐 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 아니었냐. 그날 처음 처음 입고 갔던 옷이라고 아이고야.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기도 하고요. 지금 계속 그분이 아마 떠오른대요. 키가 좀 크고 외국인 분이 발을 좀 덮어주고 천 같은 거 구해와서 덮어줬는데 그분이 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아마 곧 뭐 연락이 닿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연락이 닿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. 참, 파란 후드티 그날 처음 입고 간 옷을 갖다가 이렇게 벗어주는 야. 자, 그리고 말이죠.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이 이태원 그 사고 현장 인근에 가게 유일하게 문을 닫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는 가게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저희 뭐 보도가 됐더라고요. 뚜레 그 제과점입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태원 역 한켠에는 추모객들이 자 보시면은 저렇게 한 송이씩 국화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저렇게 저는 처음에 저거 돈 바꾸면 어떻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. 그렇습니다. 온 국민이 지금 애도를 하고 있는데요. 이태원역 앞에 국화꽃이 한 송이씩 이제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살려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국화꽃을 이제 그분이 제공을 한 건데 그분 이름이 김서준 씨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고 국화꽃이라도 제공하자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니까는 인근 상해에서도 이제 그 꽃집에서도 도움을 줬나 봐요. 그래서 뭐 400개를 또 제공해서 1,700개 정도를 이튿날에는 제공했다는 거예요.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. 하는 건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추모 현장에서 꽃방울이 있는 거 이런 것도 강남에는 꽃집들이 제공을 했고 또 홍소희 씨 같은 경우도 국화 100송이 같은 정도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꽃 파시는 분들이 꽃을 팔아야 원칙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도 기간 중에 국민들이 애도를 하니까는 그 무료로 추도를 할 수 있게 국화꽃을 재는 거 보니까 저도 가슴이 훈훈합니다. 예. 지금 오메리님이 그 빵집 이태원 지나갈 때 꼭 들르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. 자, 이 기자. 한편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파출소는 정말 그 참사 현장 복판에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? 이태원 파출소 직원의 그 가족이 뭔가 글을 올리셨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이 이태원 파출소 경찰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. 이 글쓴이는요,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분들 유족께 조의를 표한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. 그러면서 밤새 심폐소생술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고생했지만 정작 경찰 너희들 때문에 사고 난 거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면서 이 현장에 계셨던 경찰, 소방관분들 트라우마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 가족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장 징계받지 않을까, 혹시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나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했는데요. 최선을 다해서 윗선 지시대로 일했는데 막상 문제 생기고 나니 나부터 징계받고 잘린다고 생각해봐라.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을 올린다. 이렇게 적었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나오신 김에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. 일단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굉장히 크든 작든 지금 마음의 생채기가 다 있으시잖아요. 네.
소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다면 네. 어떻게 극복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 있는지. 네, 그러니까 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신 분들 사실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화재, 교통사고, 뭐 물론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런 것도 겪으실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폭력, 성폭력이라든가 가정 학대 이런 거를 받으신 분들도 그 고통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투 반응이라고 해요. 뭐냐면 이 잊고 싶은 생각이 우리 두뇌 속에 침투를 해서 내가 아무리 빼고 싶어도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.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경찰관이나 소방서 이런 그분들도 지금 방금 토로하셨지만 이분들은 더더구나 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. 왜냐하면 본인도 항상 위험한 곳으로 투입돼야 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, 무력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내 동료들의 죽음도 맛봤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이나 소방사 분들의 PTSD는 굉장히 좀 잘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현장에 없었더라도 사실 그 사진을 보거나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또 고통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. 마치 그 예. 안에 있는 것처럼. 그렇죠. 그러실 때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잊고 싶은 생각들을 계속 또 떠올리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것도 회피하는 작용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거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내가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악몽을 꾸고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긴장돼 있고 이렇다 그러면 PTSD는 한마디로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어떤 장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이나 또 사실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